네,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가 이제 그 건강보험료 내면 네. 여기서 처리해 주시는 네. 거 아니에요? 이 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500억대 소송을 냈는데 6년 걸렸고 1심에서 졌습니다. 네. 500억은 상당히 많은 거액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500억 원을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예.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뭐 몸이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건강보험공단이 자, 이게 담배를 20년 넘게 하루에 한 갑 이상 태우신 분들 중에서 네. 세 가지의 특정한 암, 그러니까 담배와의 인과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는 암 때문에 그럼 그분들이 아프시면 이제 건보공단에서 대신 치료비를 내주니까 그렇죠. 예. 보험료가 나가겠죠. 예. 담배가 없었으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우리가 낸 것이다. 그게 합산해 보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500억 원 가량을 우리가 추가로 지출한 것이다. 라면서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에 제기한 소송이 6년 만에 패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만든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이 네. 병에 걸리고 아프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니 예. 여기 일정 부분은 니들이 책임져라. 네. 그게 500억 정도다. 네. 근데 6년이나 걸렸어요. 생각보다 담배라는 거가 법원에서 봤었을 때 당신들이 주장하는 뜻은 알겠는데 예. 그럼 정말로 담배 때문에 그분들이 암에 걸렸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겠느냐. 그 부분을 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중간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원까지 따로 만들어서 연구를 한 거죠. 네. 그 입증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가 담배 피면 몸에 안 좋다. 백해무익하다. 네. 그 안에는 온갖 발암 물질이 다 들어있다. 그 뭐 청소년들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인과관계가 안 돼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예. 담배 피는 건 정말 안 좋은 건데 예. 어떤 분들은 담배를 피우고도 백수를 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담배 안 태우시는데 폐암 걸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자동차 매연이 담배보다 더 나쁘다라는 그런 결과,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담배 때문만이냐. 예. 이게 정말 어려워지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패소한 이유가 법원이 봤었을 때는 아니 거기 그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아프신 분들이 진짜 담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네. 뭐 좀 엉뚱한 얘기지만 코로나19 사망률이 높은 경우도 지병이 있는 경우에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코로나19 때문만이냐. 네. 이렇게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참 답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역으로 본다 그러면 그럼 담배가 그럼 안전한 것이냐라고 또 증명하기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아니죠. 담배는 분명히 불안정한 게 맞는데 예. 예를 들어 사람이 뭐 목숨을 잃게 되는 혹은 그냥 암에 걸리게 되는 게 한 10의 원인이 있다고 하면 담배가 전부 10이냐 아니면 담배가 5 정도 기여를 하고 다른 게 또 5를 기여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선천적으로 폐가 약하다든가 유전적 결함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뭐 작업 환경 같은 게 근무 환경 같은 게 담배 연기 말고도 또 기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법으로 따진다는 게 이럴 때 참 난감해지는 게 명확하게 어느 정도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봐야 되느냐. 우리 왜 자동차 사고 나면 과실 비율 따지잖아요. 예. 뭐 6대 4니 7대 3이니. 예. 그렇게 따져야 되는 건데 담배가 몇 %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법원에서는. 그래도 뭐 일부 승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그러니까 있을 것 일부 같은데. 승소라고 하려면 그 일부가 몇 %일까요? 막연하게 그러니까 이 증명이 안 된 상황에서는 우리는 손을 들어주기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면죄부를 받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예. 이게 이번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집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송을 한 거지만 개별적으로 소송을 했을 때도 똑같은 이유에서 패소를 다 했거든요. 개별적이라고 하면은 폐암을 걸린 담배 흡연자가 그렇죠. 직접적 소송을 했을 때도 예. 딱 이 이유 때문에 다 패소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개별적으로 소송을 했었을 때조차 패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큰 이건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내부에 있는 개별적인 사정들이 다 다를 텐데 우리가 어떻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손해배상 해주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개별 환자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개별 환자도 인정을 안 해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된 결과였습니다.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담배가 안 좋다 때문에 소송 제기한다더라. 이게 뭐 담배 회사를 상대로 담배 회사가 뭐
전 세계에 다 있으니까요. 네, 네. 미국에서도 이런 소송이 상당히 오랫동안 끌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네. 궁금한 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한 것 중에서 이긴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말씀하셨으니까 첫 번째 아마 거대한 승소 사례 같은데 94년도에 미국의 50개 주에서 담배 회사 몇 군데 유명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때 합의금으로 결국 합의로 종결이 됐거든요. 아, 합의로 279조 원. 279억이 아니고 9조. 예. 279조 원. 아. 네, 그런 합의금을 각 주에서 받아서 이제 그런 이제 담배 퇴치하는 사업 이런 데도 쓰기도 하고 피해자들에게 주기도 했는데 그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담배 회사들이 미국 담배 회사들이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첨가물들을 집어넣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 본래 담배 때문만으로 그러니까 하는 게 순수하게 아니고 니코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첨가물. 뭐 예. 아시겠지만 뭐 향이라든가 뭐 이런 향도 거. 있고 예. 또 뭔가 직접 뭐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작용을 더 좋게 하게 이게 좋다는 말이 이상하네요. 예. 더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중독성이 굉장히 더 강해지는 물질 같은 것들을 집어넣었다는 게 인정이 되면서 그건 좀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런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이끌어내기도 했고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개별적 담배 소송에서도 그런 사유들로 예를 들어서 정말 막 뭐 담배가 마치 좋은 것인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했다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그런 손해배상액이 나오긴 했습니다. 해외 네. 사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제 1심 이제 항소심 어떻게 한답니까? 항소하겠다. 이제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이 무엇보다 이제 판결문 중에 일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결국 선택을 해서 피우게 된 거니까 이걸 왜 책임을 묻느냐라고 하는데 담배 끊어보려고 시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자발적인 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온전하게 흡연자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처벌법 개정안 일부 내용인데 그러니까 성관계 할 때 녹음 하는 것 이거 처벌을 한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음성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영상 말고 음성은 녹음은 예,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경우에는 불법 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최근에 이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된 사건들도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대화나 음성을 녹음한 부분은 아예 법적인 규제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않아요, 지금도.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성범죄로 포함을 시키자라는 그런 안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뜻밖에도 굉장히 큰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되는 입장이 양쪽이 상당히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예. 뭐 비율이라도 저희가 좀 잘 알아볼 수는 없는 거지만 어떻습니까?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게 명백한 성범죄고 이게 유포됐을 경우에 동의 안 됐으면 이건 개인에게, 처벌해야 된다. 개인에게 주는 피해라는 건 어마어마하지 않느냐라는 거고 반대하는 쪽에서 저도 이렇게 오면서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좀 의외의 논거를 들고 의외의 나왔어요. 논거.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거짓 미투. 그러니까 성범죄가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악용할 경우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뭐 몰래 녹음이라도 해서 정상적인 어떤 성관계 합의한 관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것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저는 이건 좀 생각을 잘 못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저도 세태가 뭐 저도 그럴 세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저도 약간 좀 뭔가 좀 안 좋다기보다 야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미투와 관련돼서 잠재되어 있는 갈등이 굉장히 깊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구나라는 것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라면 또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걸 막아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제가 뭐 그걸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큰 어떤 잠재적 갈등으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사실은 법안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몰래 찍는 거는 성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입니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초상권 침해이기 때문에 요즘 언론사 기자분들도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조심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라 서로 본인이 대화를 당사자들끼리는 알려주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성적인 부분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불법으로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어떤 거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성이라고 봐야 될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져서 예. 저는 사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통화 녹취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것만 따로 떼서 불법으로 하기에는 아예 전체를 다 판단하면 모를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는 거죠. 예, 양지열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 정치화투 준비되어 있고요. 권영주의 차차차 변화하고 있는 택시업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부로 가겠습니다.